네,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 2경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볼까지 총 3경기가 남았는데 점점 더 이제 시즌이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 확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4팀만 딱 남았고 이 중에 이제 한 팀만이 최후의 승자가 될 예정입니다. 네, 1월 31일 월요일에 이제 2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12년 만에 에런 로저스와 탐 브레이디가 없는 컨퍼런스 챔피언십이다. 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이 컨퍼런스 챔피언십이 사실 단골 손님이었죠. 그렇죠. 이제 그전엔 페이튼 매닝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이 두 선수가 모두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퇴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젊은 쿼터백들 위주로 컨퍼런스 챔피언십이 좀 꾸려질 예정입니다. 먼저 AFC 챔피언십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벵갈스와 칩스의 경기가 되겠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5시에 시작이 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CBS 넘버원 크루가 중계를 하게 되고 칩스의 홈인 에로헤드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제 두 팀이 각각 이기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짧게 이제 언급을 해보면 칩스가 슈퍼볼에 가면 일단 3년 연속 슈퍼볼에 진출한다. 그렇죠. 이거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고 만약에 벵갈스가 이기면 1989년 이후에 처음이자 통산 3번째 슈퍼볼에 진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슈퍼볼까지 승리를 하게 되면 프랜차이즈 역사상 첫 우승이 되는 뭐 그런 벵갈스에게는 의미가 있는 경기인데 그렇습니다. 89년이면 사실 제가 태어난 해거든요. 네. 정말 오래된 그런 뭐 벵갈스의 암흑기가 이제 곧 종식을 뭐 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슈퍼볼을 우승하지 못한 팀이 제가 알기로 12팀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 팀이 지워지게 될지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칩스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벵갈스입니다. 두 팀이 이제 지난 17주차 맞대결에서 그때 당시 벵갈스가 승리를 거뒀거든요. 34대 31로 이제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당시 이제 칩스가 8연승을 하고 있었던 팀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굉장히 의외의 결과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도 칩스 쪽으로 물론 무게감이 좀 쏠리긴 합니다만 칩스가 손쉽게 이길 것이다. 그렇게 장담하기 좀 어려운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조버로가 446 패싱 야드에 4개 터치다운 패스를 던졌고요. 네. 자말 체이스가 3개 터치다운에 266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쿼터백의 패싱 야드 기록이 아니라 그렇죠. 한 리시버의 리시빙 야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미친 활약으로 이제 칩스 수비를 뭐 찢어놨다. 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이 경기를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이번 주는 이제 한국 시간 주말에 경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이 경기를 좀 미리 보시면 어떨까? 그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김에 이제 벵갈스 공격진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보면 조금 전에 이제 자말 체이스가 이제 17주차에 펼친 활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경기에서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자말 체이스의 그런 활약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경기에서 이 벵갈스의 오라인이 9개의 색을 허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타이탄스의 D라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벵갈스의 오라인도 지난 경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자말 체이스 선수가 지난주에 기대만큼의 활약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보다는 더 뛰어난 활약을 이 경기에서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말 체이스의 그 17주차 필름을 좀 분석해 놓은 글이 있어서 제가 좀 흥미롭게 봤는데 몇 가지 예시 클립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뭐 스피드가 좋으니까 뭐 쭉 달려 나가서 빅플레이를 만드는 능력 당연히 이제 여러 차례 보여줬고 짧은 거리에서 이제 공을 잡았을 때 태클을 브레이킹하는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침착하게 기다려서 동료들이 자기 앞에 와서 블로킹 구역을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야드 애프터 캐치를 시도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침착함도 가지고 있는 게 이 자말 체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 밸런스도 좋기 때문에 뭐 사이드라인 근처에서 좀 몸이 이렇게 기운 상황에서 인바운드 패스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장면들도 뭐 심심치 않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좀 완성형 리시버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 칩스 입장에서는 결국 더블 커버리지로 좀 막아야 되는데
세이프티 타이런 매튜의 지금 컨디션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경기 좀 부상이 있었습니다. 네, 컨커션 부상 네. 때문에 지금 프로토콜에 들어가 있고 뭐 본인은 인터넷에 이제 괜찮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경기에 나설 수 있을지 여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너백진도 뭐 경미한 부상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체이스를 온전하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부호가 있고 네. 결국 이 타이탄스의 교훈을 살펴보면 결국 이제 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칩스가 지금 이번 시즌에 색을 31개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리그 29위에 해당하는 아주 신통치 않은 기록입니다. 그래서 뭐 크리스 존스 같은 선수들이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어떤 디비저널 라운드만큼의 어떤 많은 색은 좀 보여주기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칩스 입장에서도 좀 많은 실점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말씀해주셨던 이제 자말 체이스 선수를 막기 위해서 이 허니 배처 선수가 복귀를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코너백 선수들 르제리어스 니드라든지 지금 차바리어스 워드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과연 자말 체이스를 막을 수 있겠느냐?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타이런 매튜의 복귀가 뭐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많은 야드, 많은 실점을 허용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칩스는 역시나 팀 컬러대로 공격에서 많은 득점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벵갈스 수비 입장에서 보면 빌스의 디펜스도 막지 못한 칩스의 지금 막강 화력을 벵갈스가 막아낼 수 있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해도 사실 좀 깝깝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타이탄스전에서 많은 인터셉션을 만들어냈던 거는 있어요. 근데 이제 타이탄스의 리시버진을 보면 물론 이제 약간 육각형에 가까운 AJ 브라운이 있기는 하지만 켈시만큼 파워가 좋은 리시버가 있느냐 아니면 타이릭 힐만큼 빠른 리시버가 있느냐 하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둘 다 아니죠. 네, 그래서 과연 벵갈스가 이 칩스의 스킬 플레이어진을 좀 여하이 맡기는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뭐 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2주 연속으로 이제 42득점을 만들어냈었던 캔자스시티 칩스의 공격진이었잖아요. 과연 이 챔피언십 경기에서도 그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벵갈스와 칩스의 경기 살펴봤는데 정리를 하기 전에 이 도박스의 의견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홈팀 칩스의 7점 정도 우세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칩스가 앞선 두 경기 그리고 정규리그 후반부에 보여줬던 막강한 화력을 뭐 인정한 결과다.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좀 심정적으로는 신시내티를 좀 응원하고 싶은 경기다. 개인적으로. 원래 이제 좀 이 언더독 팀들을 응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벵갈스가 뭐 이 경기만 단편적으로 봤을 때 언더독이 아니라 최근 긴 역사에서 언더독으로 살아온 시간이 워낙 길었기 맞아요. 때문에 한번 좀 이렇게 반등을 해서 좀 포효를 하는 호랑이가 네. 포효를 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아, 또 호랑이 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미국도 그런 걸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조 버로우와 자말 체이스 듀오가 이 칩스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그런 관점에서 이 경기를 보시면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벵갈스와 칩스의 이 AFC 챔피언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NFC 챔피언십 경기입니다. 나이너스와 램스의 경기가 되겠고요.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 30분에 시작이 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팍스의 넘버원 크루가 중계를 하게 되고요.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결국 NFC 쪽은 이제 죽음의 조로 불렸던 이제 서부지구 팀들만 남았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두 팀은 이제 역대 플레이오프에서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제 89 시즌 NFC 컨퍼런스 챔피언십이었는데 당시 이제 조몬테나가 있던 나이너스가 30대 3 완승을 거두고 이제 슈퍼볼에 갔고 뭐 결국에 이제 나이너스는 슈퍼볼에서도 덴버를 55대 1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던 그런 네. 이제 시즌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도 두 번의 맞대결이 있었고 이제 이 경기가 세 번째 맞대결이 되겠는데요. 앞서 이제 첫 번째 맞대결이 10주차였습니다. 31대 10으로 나이너스가 승리를 했고 두 번째 맞대결이 18주차 마지막 경기였는데 이 경기 역시도 연장 승부 끝에 이제 27대 24로 나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두 경기를 모두 나이너스가 이겼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램스가 지금 탑독이긴 합니다만 방심할 수 없는 경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라이너스가 절체절명의 위기일 때마다 오히려 강호 램스를 만나서 이제 승리를 거두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3승 5패로 부진한 타이밍에 램스와 1차전을 가졌어요. 사실 이 경기까지 졌으면 뭐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을 텐데 그렇죠. 여기서 승리를 거둔 후에 그게 이제 3연승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나이너스가 다시 경쟁력을 되찾았고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가 달려 있었던 18주차 맞대결에서도 극적인 연장전 승리를 통해서 이제 와일드카드를 얻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이너스가 이번 시즌 여기까지 오는데 이 램스전 두 경기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네. 뭐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램스를 만나게 된 게 굉장히 반갑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가로폴로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벅스보다는 램스가 더 편한 상대가 아닌가 싶어요. 이동 거리도 짧고 네. 이번 시즌 좋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가로폴로는 뉴잉글랜드 시절에 1승, 나이너스 이적 후에 5승. 그러니까 램스를 상대로 커리어 통산 6전 전승을 거뒀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뭐 램스 킬러다. 뭐 양치기 소년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램스가 사실 요 근래 꾸준히 강팀으로 군림을 해왔던 뭐 그런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팀을 상대로 6전 전승을 거뒀다는 거는 뭐랄까요? 뭔가 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아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폴로는 램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업다운이 있었던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좋았을 때도 있었고 뭐 부상과 부진을 겪으면서 좀 뭐 팀을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들도 있었는데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늘 램스에게는 강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이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가로폴로의 몸 상태가 썩 좋지는 않지만 이날 경기만큼은 다시 또 100% 120%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스팀팩 맞은 마린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램스 입장에서 좀 찜찜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램스는 이 경기를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좀 남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앞서 이제 맞대결을 모두 졌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램스는 이 경기를 이기면 슈퍼볼도 홈에서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벅스가 했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과연 벅스에 이어서 램스가 또 한번 이제 슈퍼볼을 홈에서 치를 수 있는 팀이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램스는 지난 경기 후반전에 보여준 이상한 플레이들을 안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벅스에게 이제 천신만고 끝에 승리를 거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지만 사실 경기 전체적으로 펌블 턴오버만 지금 4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나이너스의 수비가 이번 시즌 턴오버 유도 면에서는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지만 사실 그거를 이제 인터셉션과 펌블 유도로 나눠서 보면 펌블 턴오버는 꽤 리그 상위권의 기록을 만들어낸 바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너스의 어떤 프런트 세븐은 어쨌든 펌블 턴오버 유도한 능력들이 분명히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램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대비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거기다가 스태포드도 이제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 각각 2개 인터셉션을 던졌거든요. 첫 경기 2개, 두 번째 경기 2개. 그래서 총 4개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스태포드가 비교적 시즌 후반으로 오면서 인터셉션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뭐 앞선 경기에서 인터셉션을 기록을 안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 경기에서 또 그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태포드가 턴오버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뭐 관전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면 쿠퍼컵과 오델 베컴을 과연 나이너스가 막을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쿠퍼컵이 지난 경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이너스도 지금 뭐 아주 엘리트 코너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신인 엠브리 토마스가 복귀를 할 예정이라는 소식은 굉장히 반가워요. 특히 이 18주차 정규리그 마지막 맞대결에서 그 연장전에서 경기를 끝내기 인터셉션을 기록했던 것이 바로 엠브리 토마스였거든요. 네. 이 토마스가 오델 베컴과 1대1 승부를 이겨냈던 바 있었는데 그런 좀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토마스가 이날 경기 나선다면 또 의외의 좀 키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특히 이제 쿠퍼컵 같은 경우에는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도 그렇고 뭐 올 시즌 내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 왔잖아요. 그런 만큼 쿠퍼컵의 활약은 상수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선수들이 활약을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소니 미셸, 캠 에이커스 이런 선수들이 이제 러싱에서 조금 더 활약을 해줘야 되고 OBJ가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 출장을 했을 때 모두 18야드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거든요. 오델 베컴이 조금 더 활약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뭐 댄 제퍼슨이나 타일러 힉비 뭐 이런 선수들이 좀 더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지금 가로폴로의 어떤 천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램스가 이걸 지금 두고 봐서는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에런 도날드와 본 밀러가 가로폴로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포인트인데 일단 나이너스의 오펜시브 라인 상황을 보면 레프트 태클 트렌트 윌리엄스가 시즌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지난 경기 좀 부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올 것이냐 그게 좀 중요하고 이 라이트 태클 맥글린치가 지금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시즌 중반부터 이 라이트 태클 자리는 톰 콤튼이라는 선수가 지금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콤튼이 럼블락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라이자 미첼이나 디보 세미얼을 도와주고 있지만 패스블락 상황에서는 좀 약점을 드러낸다는 분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램스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좀 공략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특히는 이제 이 에런 도날드, 본 밀러 이런 선수들이 지난 경기에서 톰 브레이디를 괴롭혔던 것처럼 가로폴로를 괴롭힐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톰 브레이디는 그나마 건강했잖아요. 근데 가로폴로는 지금 어깨 부상 그리고 엄지손가락 부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로폴로를 괴롭히는 그런 플레이를 이 선수들이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LA 램스는 이제 크랭키 구단주와 션 맥베이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윈나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홈에서 슈퍼볼을 치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뭐 이제 프리뷰를 좀 마치는 뭐 의미에서 이 네 팀 중에 지금 어떤 조합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각각의 조합에 대해서 한번 좀 즉흥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나이너스와 칩스가 만난다. 그러면 이제 2년 전 슈퍼볼의 리매치가 됩니다. 그렇죠. 나이너스 입장에서 좀 복수를 해야 되고 반면에 나이너스 대 벵갈스가 된다. 그럼 벵갈스 입장에서 좀 복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벵갈스의 프랜차이즈 역사상 슈퍼볼 2번 갔는데 두 번 다 나이너스한테 지면서 우승을 못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 벵갈스의 어떤 올드 팬들은 좀 자다가도 눈이 좀 뜨일 만한 네. 이 나이너스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뭐 그런 시나리오도 남아 있고 램스 대 칩스가 되면 그 몇 년 전에 54대 52인가요? 그 제러드 고프랑 이제 패트릭 마우스가 붙었던 네. 그 경기였죠. 물론 고프는 없지만 뭐 역대 NFL 정규리그 경기 명승부 중에 뭐 한 탑 10 안에는 들어갈 만한 탑5 안에도 네.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명승부였거든요. 물론 이제 고프는 없지만 그 매치업이 좀 재현이 된다. 그리고 이제 램스 대 벵갈스가 되면 이거는 뭐 특별한 스토리라인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거의 최초의 맞대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 벵갈스가 슈퍼볼에 2번 올라갔는데 2번 다 이제 나이너스를 만나서 졌으니까. 그리고 뭐 정규리그에서도 뭐 이렇다 할 어떤 뭐 접점은 이제 당장은 생각은 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신선한 매치업이다. 이렇게 좀 포장을 하면서 마무리를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 두 경기를 미리 좀 살펴봤습니다. 벌써 좀 시즌이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고 거기다 이제 한 가지 좀 더 안내를 드리면 류재경 PD가 지금 그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바쁩니다. 굉장히 바쁜데 이제 지금 이거까지 준비를 하느라 지금 거의 잠을 못 자는 수준이 돼가고 있고 경기 숫자가 줄어든 부분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이 지금 저희가 화요일 밤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10일 남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좀 대회에 임박했고 뭐 슈퍼볼도 임박을 했는데 그렇죠. 좀 제가 남은 기간 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준비를 해서 또 김민준 아나운서와 함께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팬분들께서도 좀 혹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일단 이 컨퍼런스 챔피언십 2경기가 설 연휴 때 펼쳐져요. 네. 네, 그래서 팬분들께서 좀 출근할 걱정, 음. 등교할 걱정 없이 좀 편안하게 이 멋진 승부들을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쿠팡 플레이나 뭐 게임 패스 등을 통해서 네. 좀 재밌게 봐주시고 또 저희의 리뷰 방송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 프리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의 리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